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공장 오픈 시기가 공개가 돼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온큐의 연구 결과들 몇 가지가 나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우리가 항상 하듯이 아이온큐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다시 할게요. 네, 우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제조 시설을 오픈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오픈하는지 시기가 공개가 된 기사가 있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대변인은 IQT 뉴스라는 곳에다가 아이온큐가 이제 건물 기존 인프라 대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AT&T가 쓰던 데이터 센터를 빌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예측대로 두 개의 층만 인수를 했습니다. 1, 2층만 인수를 했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긴 할 건데 얼마나 돈을 쓸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지만 2024년 상반기에 시설을 오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두 개의 층만 계약을 했고요. 1, 2층. 1층은 아마 오피스가 들어가고 2층이 제조시설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하게 2024년 상반기에 공장을 오픈하겠다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22년 3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첫 양자 컴퓨터 판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이 고객들과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라인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24년 상반기에 라인이 완공이 되면은 양컴 제조를 시작을 해서 그해 중반기나 하반기쯤에 첫 양자 컴퓨터 판매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이온큐의 테크니컬 로드맵에 의하면 본격적인 오류 수정 도입 그리고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게 2025년이죠. 근데 이 흑자 전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출만 포함한 게 아니고 부킹이라는 이제 예약금이 포함이 된 거죠. 일시불로 다 내는 게 아니고 할부로 끊어서 내는 건데 이거를 다 퉁으로 쳐서 흑자 전환인 게 2025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흑자 전환은 뭐 26년, 27년쯤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주식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이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 판매도 나오고 오류 수정도 도입되고 흑자 전환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2025년쯤이 아이온큐 주가의 큰 변곡점, 이제 뭐 잠재적으로 전고점인 36불을 돌파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양자 분야에 들어오는 투자 흐름을 보면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쯤 절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나 먼 얘기고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아이온큐가 최근에 본인들의 연구 결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코퓰러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양자 얽힘이 어떻게 위험 평가를 개선하는가라는 제목으로 1월 2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금융, 우주, 제약, 제조 등 수많은 산업에서 리스크를 평가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기기 부품이 언제 망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위험,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자 포트폴리오에 내가 애플과 뭐 구글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A의 주가가 급락하면 B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항공기 안에서 부품들 간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화하고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돈을 벌고 또 뭐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말이 쉽지 이런 항목들 간의 연관성을 수치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코퓰러 함수라는 건데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정량화하기 위해 위험 분석에 사용하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위험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뭐 그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까 그런 확률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코퓰러 함수를 제대로 쓰면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A와 B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나에게 손실을 입힐 확률은 얼마일까라고 해서 이 코퓰러 함수를 잘 활용하면은 뭐 31%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게 value at risk,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치, estimated shortfall, 얼마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코퓰러 함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양자 컴퓨터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양자 코퓰러를 요 두 개의 입력값으로 사용해서 더 개선된 결과를 내놨다는 거죠. 고전 컴퓨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존 컴퓨터는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양에 제한이 있고 기존 통계 모델링에 의해서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자 코퓰러는 이러한 제한과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런 상관관계를 표현하고 계산하는 데 있어 완벽한 도구인데 양자 얽힘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보다 이런 상관성 구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해서 더 적은 반복수로 더 적은 변수로 더 좋은 값을 내놨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건 이제 시연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아이온큐는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머신러닝을 썼는데 여기서 더욱 발전을 시켜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 알고리즘 큐비트를 가진 아이온큐 아리아로 수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온큐의 양자 방식은 고전 컴퓨터에게는 없는 양자 얽힘을 활용했기 때문에 더 뛰어난 결과를 더 효율적으로 낼 수 있었고, 고전 컴퓨터의 역량을 뛰어넘는 정확도로 복잡한 상관관계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을 시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양자 어플리케이션 팀은 양자 컴퓨터가 특별히 이런 복잡한 상관관계에서 리스크 분석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리스크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확률과 관계된 분석에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기업이 고객들이 뭐 빨간색 커피캔에 끌린다라는 걸 봤는데 그게 뭐 특정 날씨나 특정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그 빨간색 커피캔을 그 날씨 또는 그 시간에 갖다 놓으면 고객들이 더 많이 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지속적으로 양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 사례들, 유즈 케이스들을 시연을 해서 고객들의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주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의 사례이고, 아이온큐는 고객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온큐가 돈이 되는 사용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뭐 이런 거를 시연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1월 26일에 나온 뉴스인데, 양자 시스템 성능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오류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근데 양자 노이즈, 큐비트의 이 생애 주기가 깨지는 시점, 그 양자를 제어하는 부정확도 등이 이런 오류를 가져오는데, 아이온큐는 이러한 에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대칭화라는 것과 비선형 집계, 뭐 이거 두 개 다 어려운 개념이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하는 에러 미티게이션, 오류 완화 기술을 만들었다. 그래서 고객들이 부정확한 계산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더 나은 양자 컴퓨터 성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칭화가 뭐냐, 큐비트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그만 무슨 자기장, 무슨 태양열, 소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방해가 되면은 이제 큐비트 그 계산이 완벽하게 연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결함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대칭화 같은 오류 완화 전략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이 환경의 영향으로 정확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게 유용한 양자 컴퓨터 구축에 있어서 큰 방해물입니다. 왜냐하면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그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많아지고 그런 오류들이 더 증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양자 컴퓨터가 진짜 유용한 문제들을 풀고자 하는 능력을 방해하는데, 아이온큐가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양자 알고리즘의 연산적 대칭이라는 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부정확성의 영향을 다양화시켰다, 뭐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버전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개로 계산을 나눠서 다르게 구현을 시켜서 이걸 뭐 결합하면은 부정확성이 상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알고리즘의 결과값의 분포를 알게 되면은 더 많이 할수록 이 대칭성을 통해서 부정확한 값들을 줄이면서 정확한 결과값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고객들이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연산을 시킬 건데 이거를 뭐 양자 대칭성을 활용해서 4개로 나눈다. 4개에서 나온 결과값이 첫 번째는 00이 제일 높고, 두 번째는 11이 높고, 세 번째는 뭐 비슷비슷하고, 네 번째는 11이 높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가져와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많은 여러 번 횟수 답으로 나왔는가. 근데 보면은 1번과 4번이죠. 이 00과 11. 그래서 그게 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나눴다가 다시 합치면은 뭐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 의견은 아이온큐는 로드맵대로 잘 하고 있다. 그 증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그 아이온큐 사이트에 올려서 보여주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 실물 판매를 위해서도 준비를 잘해가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라인을 세팅을 하겠다,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기업들처럼 내 장치의 스펙을 올리겠다, 다른 데보다 뛰어나게 보이겠다, 이게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서 고객에게 어떻게 가치를 만들고 돈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뭐 양자 머신러닝, 양자 화학 분야, 양자 리스크 분석 등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시연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돈이 되는 상용화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기회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오류 억제라는 게 있고 오류 완화가 있고 오류 수정이 있습니다. 오류 억제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오류 완화, 그리고 오류 수정,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오류 수정이 제일 높은 수준의 기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오류 수정을 구현한 기업은 없습니다. 오류 억제는 지금 이미 웬만한 기업들 다 들어가고 있고, 오류 완화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류 수정은 아직 없다. 근데 이 오류 수정이 완벽한 큐비트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구현하는 기업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휘어잡을 겁니다. 근데 이 시점을 아이온큐는 2025년으로 보고 있고, IBM 같은 경우는 2026년 또는 그 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5년, 26년쯤에 오류 수정이 들어갈 거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힌트가 되죠. 이때가 되면 양자 컴퓨터가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경쟁사들이 큰 투자를 받고 있고 계약을 맺으면서 양자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해 1월에만 나온 뉴스가 4개, 5개가 됩니다. 파스칼이 뭐 100밀리언 유로를 시리즈 B 단계에서 유치를 했고, 캐나다가 자나두에다가 4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퀀텀 머신스라는 곳이 총 100밀리언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고요. IBM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거벌먼트와 함께 7억 2,500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관, 수많은 정부들이 이미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고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더 이상 양자 시대가 온다 안 온다라기보다는 아이온큐가 이 안에서 살아남아서 선두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공장 오픈 시기, 그리고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연구 결과들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